2024년 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핵심 멤버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유는 각자가 있는데 배경은 뭐냐?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정부는 하고 있는데 29일까지 이제 복귀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압박을 넣기 위해서 의협 핵심 관계자한테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의협은 의사협회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의 언론홍보위원장. 언론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많은 국정을 펴는데 홍보 수석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조직은 고유의 임무가 있죠. 경찰 같으면 경찰 고유의 임무, 수사하고 정보하고 하는 거. 그건 늘 그거를 못하면 그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를 해서 국민들한테 또 어떻게 알리고 또 국민들을 어떻게 계도하냐에 따라서 범죄가 줄고 늘고 하거든요. 그 국민관계가 공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부에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찰하는 거. 그래서 레이더는 감사관하고 공보관은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꼽으라면 제가 보기엔 기획입니다. 모든 조직이 루틴한 이제 늘 관리하는 조직이라면 그렇지만 성장하는 조직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잘 짜고 국민들한테 자기 조직을 설명하고 알리고 좋게 알리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홍보, 그 다음에 내부 비리를 잡는 3가지를 끌고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거 이어서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고발한 거는 언론 홍보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요걸 잘 조직을 혹시 어디 가서 조직을 이끌게 되시는 분들은 요거 3가지를 기획, 언론 내지는 공보, 그다음에 내부 감찰입니다. 늘 하는 건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박명화 비대위 조직 강화위원장, 그다음에 이면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노한규 전 의협회장 5명을 고발하고 인터넷에 계속 선동의 글을 띄우고 있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고발을 했습니다. 뭘 위반했다냐면 의료법 59조와 80조에 따른 건데 업무 개시 명령, 업무를 해라, 사직하지 말고 내렸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른 업무 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다. 각 병원들은 어쨌든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공의들이 안 나오고 그러면 병원은 업무를 방해받는 거죠. 그리고 전공의들이 사직하도록 교사하고 방조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2월 29일이 끝나는 3월은 또 연휴가 들어 3월 4일부터 시작되죠. 3월 4일부터 미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강대 강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강의 수를 두기 앞서서 먼저 하나 의협 책임자들을 한번 압박을 넣는 거죠. 반응을 보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의사들이 일단 전공의들이 먼저 나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히지 않고 좀 이따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전공의, 인턴하고 레지던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현재 개업한 의사들이라든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의사로서의 권세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대학병원에 가보면은 그 교수님은 한 1, 2분 잠깐 하다가 1, 2분 만나기도 어렵죠. 그 전에 보게 되면 전공의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체크해서 갖다 주면 그 양반 쓱 읽어보고 그걸로 다 파악해갖고 촥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도사처럼 하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대학병원 가서 보게 되면 교수들이 저보다 젊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노땅 티 내는데, 나도 당신만큼 기자였을 때 우리 후배들이 쏜 거 척 보고 이렇게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만 보니까, 이비인후과다 그러면 코에 대한 거, 뭐 콧물이 나오냐, 그거 하나만 쓱 쓴 거 보니까 이제, 근데 그건 교과서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왜 의사들이 저러나. 또 개인병원에 가보면은, 개인병원도 보면 환자들이 참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진료하죠. 2가지, 3가지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만 해야 이제 대응하기 좋지. 두세 개 복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환자를 많이 못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들은 그렇게 하지 뭐 그런 거를 가기 위해서 참 혹독한 수련을 받고 응급실에서 고생하고 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의대 증원을 하게 되면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전공의들에. 당신들이 박봉에 바쁜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준 거냐,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거냐, 아니면 당신들의 선배인 의사들이 만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당신들의 선배인 의사들이 만든 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련을 해야 된다고 그 룰을 만든 거는 전공의들이 박봉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일벌레로 만든 거는 당신들의 선배고 그 과정을 겪고 나오면은 굉장한 부와 권위와 또 전공의를 거느리면서 쫙 회진도 하고 아니면 뭐 개업의사가 나가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수련 과정은 당신들의 선배가 만든 거지. 그건 자기네끼리 만든 룰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폭들도 자기네 룰을 만들죠. 비슷한 겁니다. 저희도 기자 처음 들어갔을 때 참 혹독했던 것 같아요. 술로 그때 옛날 소주 25도짜리 있죠. 그걸 맥주잔에 보면은 옛날 소주잔이 좀 컸죠. 그게 딱 3잔 나옵니다. 확 따라주고 이제 가득 차면서 마시래요. 마시고 자기소개하래. 저는 뭐 본 고향이 안동이고 뭐 나기는 영주 어쩌고 그러면 야 임마 안동에다 네 땅이야 그러면 예? 이 새끼 말대꾸안 하고 또 한 잔 더 먹으래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말도 안 또 더 먹어. 그 순식간에 25도 소주 한 병을 한 1분도 안에 다 먹고 나면요 갑자기 겁이 납니다. 근데 또 먹으래요. 3잔 4잔 먹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막 토하고 엎어지고 막 위장 세척하는 친구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광화문 그 앞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그때는 옛날엔 세종대왕 동상이 길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는 지하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차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건너가래요. 건너갔습니다. 그냥 술이 막 떡이 된 상태에서. 하도 힘이 들어서 세종대왕 이제 이순신 동상이지. 그 동상 앞에서 한참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또 독하게 마음 먹고 그 취한 몸을 이끌고 길을 건너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글 쓰는 뭐 참 수련 참 서럽게 받고 그런데라고 쓰면 왜 그런데라는 단어를 왜 쓰느니 그리고 왜 그리고란 말을 쓰니 뭐 이런 계속 시비. 참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으면은 이제 동아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조직이든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만든 게 기자들이 스스로 만든 거였어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죠. 옛날엔 기자들이 대한민국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만 있을 때 방송은 KBS, MBC 또 뭐 있나 SBS 나오기 전이었지. 그 정도만 있을 때니까는 카르텔이었죠. 지금 우리 의과대학도 딱 카르텔이잖아요. 자기네끼리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전공의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다들이 다 참고 지내는데 이제 그 불만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터진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니까 그건 건너뛰고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접받은 거는 근대화 이후입니다. 근대화 이전 봉건 시절에는 의사들은요 양반이 아니었어요. 그 한국이 만들었던 대장금 영화 보게 되면 대장금이가 의녀죠. 그리고 음식하는 여자죠. 시녀죠. 요즘 말로 하면 메이드죠. 양반이 아니었어요. 그 의술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허균 이런 사람들이 뭐 양반으로서 뭐 그 의사들한테 큰 벼슬을 줬나요? 조선 때도 보게 되면은 뭐 무슨 선해처인가 뭐 만들어서 규율을 하는 건 있었지만은 그 의사들을 영의정은커녕 이조, 예조, 병조 중에 의조라는 건 없습니다. 의조, 병조, 의조라는 게 없어요. 왜 그랬겠느냐? 서양에도 보게 되면요, 의사들은 이 영주가 있으면 영주가 권력을 잇는 그 제주꾼들 중에 한 명이 의사였겠지. 그 중에는 뭐 회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변호사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뱅크, 법률 전문가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중인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쫙 그 기술을 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면서
권력을 쟁취한 게 근대화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뱅커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옛날에 왜 이들을 억눌렀겠느냐. 이들이 의사에 의해서 한정해서 말하면요. 의사 앞에서는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지금도 대통령, 대통령 영부인도 병이 나면은 의사 앞에 가서는 다 보여줘야 돼요. 의사가 돌아누라면 돌아누워야 되고, 수구려 그러면 수구려야 되고. 예수나 부처가 포교를 할 때도 보게 되면은 그 아픈 거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아픈 걸 풀어주면은, 아주 고질병을 풀어주면 선생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병을 고쳤으니까, 난치병을 고쳤으니까 내 마음의 병도 고칠 것처럼 다 의존하게 되죠. 의지하게 되죠. 실제로 그럽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 의사는 자기가 배운 대로 한 거고 마음의 병까지는 모르죠. 그거는 오은영 박사나 아니면 사람은 아니지만 개를 가지고 하는 그 강영욱 씨.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고칠 겁니다. 그 개의 마음을 딱 원하는 걸 읽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오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린 내가 배가 아픈데 배를 고치면은 내 정신제육까지 고쳐줄 걸로 알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사도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무슨 얘기가 하면은 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게 이게 큰 파워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목회나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은 난치병 해결했다, 앓던 사람을 뻘떡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기적의 영세, 영세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세무민할 수 있는 게 의료입니다. 그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많이 봤던 고대 국가에는 돈을 벌기 좋은 상인들이라든지, 또, 외국과 이렇게 할 때, 외국어를 하게 되는 통역관들을 중인으로 해서 한정을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크게 되면 그 재주 갖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고대 국가일수록 그때도 통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발현된 게 이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해서 덕치가 나오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참 나중에 너무 고리타분해지만 그 덕치를 위해서 성리학이나 학문까지 나오잖아요. 품성 좋은 사람이 해야 되지 재주 좋은 사람이 통치하면 안 된다는 게 고대 국가였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을 짓누른다 그래서 그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재주를 발휘하도록 터져나오면서 그게 국민이 되고 그게 현대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역시 혹세무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료는 필요해요. 그래서 의료를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라든지 그건 다 있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모든 나라의 주류가 되도록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누리죠. 의료기관이 없는 지방에 가게 되면 연봉이 매덕이다. 물론 재벌 총수보다는 적지만 우리 연봉 1억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못 받고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좋으냐. 국민들이 이제 옛날엔 국민 중에 대표가 의사였겠지만 지금은 의사들도 지배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꼭 필요한 의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형, 그다음에 편한 안과 이런 쪽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과대학을 전체로 뽑지 말고 의과대학도요. 안과, 정신의학과,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뽑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땐 경제학과가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경영학과가 무지하게 좋았어요. 각 대학마다 경영학과를 굉장히 늘렸죠. 경영학과는 500명씩 뽑는데 경제학과는 한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고. 근데 경영학과 출신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경영학과 인기가 줄어들죠. 그거 느끼십니까? 거의 모든 대학에서 경영학과가 독립해서 별도의 단과대학일 정도로 커졌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고 지금 성형외과 의사가 꼭 국민한테 필요한 의사가 아닌 미용 의사가 많다. 그러면 아예 그과를 많이 뽑도록 하면은 많이 배출되면은 그 시장도 죽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맞춰봐야죠. 지금 딱 의과대학 정원은 정해놓고 거기서 하니까 이 시장 수요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국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고대 국가에서는 의사들이 그 재주 갖고 국민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중인으로 통제했었고, 지금은 그건 열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 스스로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의대 정원을 탁 줄여가지고 자기네끼리 크게 해왔잖아요. 저 옛날에 신문사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은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이요, 서울법대만 대학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도 대학이 아니에요. 서울대 물리대 이런 것들은 별 대꾸를 안 해요. 서울법대만 얘기하더라고. 서울법대 딱 100명만 딱, 그 중에 또 고시 한 20명만 진짜야.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확 늘려놓으니까 이 법대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그때는 변호사 만나는 것만 해도 황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변호사들은 그냥 법률 서비스업이지. 이래야 나도 변호사를 한번 볼 기회가 있고,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대단하니까. 옛날엔 기자들도 딱 신문 4개, 방송 3개 딱 됐을 때는 그게 카르텔이었지만 지금 다 깨져서 아마 많은 업종 중에서 언론계 종사자들의 봉급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여기는 무한 경쟁이니까. 그래서 언론 권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언론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다단원이니까 저런 겁니다. 나중에 의과대학생이 너무 많아지면 의료 질이 떨어진다. 떨어져도 좋아요.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성실하게 설명하겠지. 지금처럼 전공의들이 미리 우리 대학병원 가면 기다리는 동안 전공의가 와서 뭐라고 물어보고, 했고, 그거 좀 착 보고 하는, 그거 누가 못하나. 그런 권위.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의사들이 상당히 설명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죠. 전공의를 내세워서 이 의료 대란을 만들고 있는 의사들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한테 고립이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좀 어정쩡할 거예요. 의사들 지원할 수도 없고. 또 지난번에 간호사들이 했을 때 윤 정부는 간호사들을 짓눌렀는데 그때 의사들은 좋아해놓고 지금 반대하는 게 참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세상은 참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원한 건 없고요. 다 한 번씩 이 의사들이 존경받았던 거는 슈바이처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또 간호사가 존경받았던 건 나이팅게일처럼 전쟁에서 헌신을 하니까 좋아한 거지. 지금처럼 많은 부를 누리면서 하기 때문에 존경해라.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의사들도 전공의들도 자기들이 그 분노는 이해하는데, 그래봐야 그 분노를 만드는 원천은 당신의 선배라는 거. 불행히 이제 자기들 대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게 불안하겠지만 그 또한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또 변해 가는 거지 그것만 철옹성으로 끝까지 간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국정원도 언론도 세무서도 다 한 번씩 이렇게 권세기관으로 있다가 흔들리면서 자리 변화하면서 그게 개혁이에요. 이재명처럼 자기 사당화하는 개혁 말고. 저는 의료계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 의사가 더 많은 게 좋은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정상화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